안녕하십니까. 지역기반 사업체와 함께하는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 사무처장 이춘혜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와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지원하는 행사로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 장애인 고용 증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살려 더 많은 지역,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과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광주에서 진행하는 지역기반 사업체와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 박종필 지부장님의 계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장 박종필입니다. 오늘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사업체와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손영호 중앙회장님과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님,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 송갑석 국회의원님, 이종성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도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5분의 발표자분들과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수상하신 업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시기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지금의 작은 날개짓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어 신규 채용이 확대되고 나아가 상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하시는 내빈분들의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장애인 고용인식 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종필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최미정 의원님을 비롯한 주재 발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 방향은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인 특별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인과 가족들,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편견과 차별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입니다. 장애인 고용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지역 기반 사업체와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장애인 고용안전협회 박종필 지부장님과 주제 발표에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는 것은 함께 멀리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장애인은 그저 조금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도 현실의 벽은 아직까지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체와 소통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도 최미정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존엄하게 본인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갑석입니다. 지역 기반 사업체와 함께하는 광주광역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광주 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와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장애인 고용공단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뜻깊은 조언을 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넘어설 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섞여 일하는 직장이 차별과 편견 극복의 첫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독려하는 이번 컨퍼런스 행사가 매우 뜻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의 경험을 듣고 장애인이 생산한 뛰어난 기술 제품 전시를 보면서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 고용 촉진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도 장애인식 개선과 고용 촉진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사업체와 함께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안정협회 박종필 지부장님과 발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고용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성과 직무 능력이 낮을 거라는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을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어 많은 곳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현안과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오늘의 컨퍼런스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컨퍼런스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지역사회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광주 지역의 장애인 고용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장애인 고용과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내빈분들의 축사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에 축사를 보내주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김용집 광주광역시의 의장님, 송갑석 국회의원님, 이종성 국회의원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한 각계각층 전문가분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호남대학교 강민희 교수님, 광주시의회 최미정 의원님, 무등일보 이영주 기자님,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구진영 사무국장님,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이순아 대표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제 발표 중간중간에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체와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장상 1곳,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상 2곳, 국회의원상 1곳, 중앙회장상 2곳에 대한 표창장 시상이 있겠으며, 이와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소개하고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하고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호남대학교 강민희 교수님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호남대학교의 강민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발전 방안입니다. 저를 첫 번째로 이후에 다양한 영역의 발표자분들이 그 영역의 인식 개선 교육의 현황이나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장애 자체와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를 바로 잡는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법제도나 정책제도, 개정되거나 제정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알게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식개혁 개선 교육이 잘 되면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고용주의 장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겠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오해한 부분이 풀린다거나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에 같이 일하게 되는 동료들의 태도가 변화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인식이 변화되니까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사실상 그 동료들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과 태도 역시 긍정적이고 더 자신감 있으면서 내가 동료들과 어떻게 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으면 이런 현장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굉장히 주체적인 그런 리딩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개선 교육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실태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2020년도 최근에 있었던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실태조사 안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기업체 전체의 약 87.2%가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그런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봐서 규모가 크면 역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고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도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019년에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업체가 약 64% 정도입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한 87%에서 조금 낮은 이제 수치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 않은 그런 사업체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그 효과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라는 질문에는 4점 만점에 약 3점 이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장애나 관련 법제도를 알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는 교육 참여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향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걸로 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인식 개선 교육의 실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한 질문에는 약 70% 정도가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이제 기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할 거라는 대답을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자체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부적이지 않고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고취할 건가, 아니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능력이 있고 또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 굉장히 현저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나 행위들이 차별인 건가, 차별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가 등등에 따라서 교육 자체는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방법론이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와 주제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일관성이 지금 전혀 결여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장애와 관련되는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1시간이라는 짧은 그런 시간 안에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쉬운 단계부터 조금 더 어려운 단계까지, 뭐 쉽게는 내가 내 행동이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 말이 지금 차별에 가까운 말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단계부터 높게는 뭐 어떤 법들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법을 어기게 되고 뭐 이런 정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교육, 그런 교육의 체계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합교육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한계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률적 교육이다 보니 효과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을 여러 연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 대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상 장애인 고용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육을 들어야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고 장애인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실질적인 임직원들은 이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매우 저조하게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 간부라든지 고위급 경영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를 또 많이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자의 장애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지식이 미흡하다 보니까 법이나 정책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일정한 내용을 그냥 전달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다 보니 설명 기반의 어떤 정확한 설명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가 않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 장애 체험 같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장애 체험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장애를 체험해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장애를 안 가지게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강사 처우의 문제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이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강사와 사업체 간의 합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사들의 처우가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될 한 지역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강사들 대부분이 조사를 했을 때 강의료가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양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 자체가 시스테믹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어야 어떤 방향에서 누구를 공략할 것인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화된 교육 과정이 없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교육 가이드나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커서 나는 그냥 좀 재미있는 수업을 좀 듣고 싶다. 근데 너무 지겹고 그래서 1시간 내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난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교육 체계를 규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과정의 체계를 규축해서 여러 단계와 측면을 고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다양하게 설정해서 장애 관련 분야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식 개선이면 인식 개선, 법제도, 그 다음에 사회 환경 구축, 정보 제공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교육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에 맞는 방법론들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 교육 자체의 난이도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작년에 들었던 교육을 올해 또 듣고, 그리고 야 거기 가봐야 작년에 했던 말 또 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인식개선 교육이 야 들어봐 괜찮아, 나도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얘기를 거기에 가서 알게 됐다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되 제가 생각하기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교육 내용이 개발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애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도 사실은 여러 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장애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나누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을 각기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 내용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인식 개선 교육은 인권의 문제니까 복지에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든가 재활공학이라든가 특수교육 아니면은 예술과 인문학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어떤 전달식 강의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좀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누가 전문가가 앞에서 있어서 여러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달식의 강의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것 외에도 사실은 앱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장애 차별에 대한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D, 4D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차별 상황 같은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한 행동이 이게 차별이었구나,
내가 한 말이 사실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충분히 교육으로서의 효과성을 높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합교육 외에 소규모 참여나 세미나, 토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A 형식이 싫으면 B 형식으로, B 형식이 싫으면 C 형식으로 그 교육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여 수업의 방식 같은 것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떤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관의 실적평가 제도라든지 지자체의 합동평가 같은 각종 평가 지표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실시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 이제 법적인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것들,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최저 시간을 확대하고 강의료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집합교육의 최저 인원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한꺼번에 막 들어서 1시간 만에 끝내는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할 때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중심에는 사실상 당사자들이 배치가 되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을 직접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패했더라도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자의 긍정적 경험을 직접 듣게 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사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CEO, 그 다음에 임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많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들의 하나를 정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인식 개선 교육의 체계를 만들게 하고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또 수요자의 욕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중심체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식 개선 교육을 좀 더 발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애국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지금 특수한 상황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말은 잘 없습니다. 다만 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주 기본적인 엘리멘터리 스쿨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1년에 몇 번씩 파견해서 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비장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직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법, 정책,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 부정적인 의도가 없어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충분히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질문받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 과정, 교육 과정 전체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인식 교육이 실제로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소중한 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제 발표에 앞서
우수사업체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상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공헌해 주신 우수사업체에 대한 시상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상 표창입니다. 시상은 이용섭 시장님을 대신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 박종필 지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업체 대표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KBA 기기관은 평소에 남다른 양심과 봉사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다음으로 최미정 광주광역시 시의회 의원님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미정 의원입니다. 순서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정당성, 그리고 기능 및 지위, 역할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정당성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 그리고 필요성, 중요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 안전, 그리고 차별 해소,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은 고용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태도, 부적절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왜 중요할까요?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평등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장애의 사전 예방,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자아 실현 계기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 진입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지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첫 번째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며, 두 번째, 행정을 감시함과 동시에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 지위를 살펴보면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그리고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안전, 권위 향상 등 장애인 복지 전반에 걸쳐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정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장애인 경제활동 부분입니다. 첫 번째,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강주의 명성에 걸맞는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강화에 대한 조례를 추진한다든지, 두 번째, 공공기관, 대기업 등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며 방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현재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의원처럼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우리 장애인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우리 장애인계와 함께 하시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고 계신지요? 저는 장애인의 저는 요 며칠 전에 시장님과 함께 지역 장애계 행사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과 저와 철학 가치관은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가 최고의 도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저도 동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철학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고요.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장애인은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대답이 만족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조만간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의정 활동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제 발표에 앞서 우수업체 두 곳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상 수상 장면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상 표창입니다. 시상은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님을 대신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 박종필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업체 대표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나눔세상, 기사는 평소 남다른 양심과 봉사의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용집. 표창장, 주식회사 두리 CNS, 귀사는 평소 남다른 양심과 봉사의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용집. 수상하신 주식회사 나눔세상과 주식회사 두리 CNS 업체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무등일보 이영주 기자님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등일보 사회부 이영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언론, 특히 언론 분야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지
현실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론이 바라보는 장애의 프레임. 두 번째, 약자의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로. 마지막,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은 실효성 확보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장애인들의 인식, 참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같은 사건 기자들은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접할 때 특히 사건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 당초 보도되지 않았던 부분들, 장애인이 어떻게 젖대다니 이런 부분들, 저희가 기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부터 열흘 전 있었던 광주경찰청에서 칼을 휘둘렀던 정신장애인의 사건까지 우리 주변에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의 습성이라는 것은 자극적이고 또 사건을 쫓는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거기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 이토록 처참하거나 비참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언론에 먹잇감 아닌 먹잇감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 보이는 것처럼 장애인, 특히 이제 무능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표현하는 현상이 여전합니다. 참으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특히 조현병, 특히 정신장애 분야에서 그 특징이 크게 두드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검찰청사에서 칼을 휘둘렀던 그 사람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칼을 휘둘렀는지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 보도가 있기 전에도 이 사람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을 만큼 언론이 일반인들에게 뿌리내린 장애인들에 대한 프레임은 깊다면 또 깊고 또 나쁘다면 또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렇게 범죄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장애인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보도를 위한 소재로 전락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 언론이 반성하고 또 갖고 나가야 할 한 가지 큰 과업적 숙제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애인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주체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무등일보에서도 비슷한 이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주체, 그리고 자유의 주체이면서도 사업의 주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자의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는 데 있어서 저희 무등일보가 어떠한 것을 최근에 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론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은 그 장애인에 대한 기조 자체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주체인식 개선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첫째로 일단 주요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서구 장애인복지관과 올해 초 MOU를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곳 복지관에서는요, 올해 초부터 지체장애인 기자단을 이제 신설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사를 투고를 하는데요. 저희와 MOU를 맺으면서 실제로 저희 지면에 이쪽 지체장애인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자단이 초안을 작성하고 또 일반 기자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검수를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거칩니다. 그리고 검수를 받는 과정을 이제 언론에서는 데스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데스킹 과정 또한 이렇게 똑같이 거치면서 명예 아닌 명예의 기자로 인정하는 사내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계점은 좀 여전합니다. 제가 이제 진단을 했었을 때 비장애인,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꾸리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토대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길게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역할이 주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작으로 장애인 기자단이 활성화됨으로써 장애인 기자단을 중심으로 하는 소식지 제작, 전문 언론 탄생,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이분들이 이제 장애인 기자단이 첫 번째 기사를 이제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이때는 서구장애인복지관에 이제 국내 최초로 최종적 발달장애인 센터가 개소식이 좀 진행이 되었었고, 거기에 이제 힘을 좀 보태주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이제 인터뷰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기자단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한 결과물입니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직접 받아서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기자단이다 보니까 정식 기자단이 아닌 만큼 교육이 좀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수를 하고 데스킹을 거치고 이렇게 지면을 올리기까지 노고 아닌 노고가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면에 나간 걸 본 그리고 확인한 이 발달장애인 기자단 여러분들은 굉장히 뜻깊었다, 행복했다라고 이제 평가에 내려주시더라고요. 비장애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충분히 나서서 언론의 역할에 힘을 보탤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힘을 보태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뿌듯함을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분들은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이런 부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같은 처지에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수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웹보 형식으로 이렇게 성공기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달에도 그리고 다음 달에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분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회사는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은 저희 회사도 큰 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언론사들 큰 틀에서는 사기업입니다. 이 사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식 개선 교육, 아무래도 이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여러분의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보자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사실상 준추 역할을 해야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데 좀 더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반쪽짜리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진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벌써 4년 차입니다. 201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지정 과목 중에 장애인인식 교육이요. 그런데 과연 사기업들 중에서 이 부분을 정말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좀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다른 이제 교육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진심으로, 그리고 저 또한 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반성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자,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겠습니다. 자료 게재만으로는 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는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지적이 없어가지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했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좀 자평을 해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강의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죠. 이렇게 보통이라면은 그래도 회사에 나와가지고 강사분들이 대면 강의를 실시를 해주시면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피부에 좀 와닿게 교육이 됐었겠지만은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교육 자체가 양방향 소통을 좀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비대면 교육으로는 그게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또 대면 교육이 아무래도 의무화됨으로써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가 여의치 않은 점 등이 다양하게 엮여 있어서 숙제 아닌 숙제로 남은 상태입니다.
숙제 아닌 숙제지만은 애초에 관심 자체가 부족했다고 저는 또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탓으로 이것을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건데요. 또 여기에 강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는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만들면 무마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많은 걸로 또 알고 있고요. 자, 하지만은 이게 300만 원 과태료만 내고 그치면 말아야지라고 하게 이렇게 되면은 내고 끝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그게 아니라 그냥 300만 원을 내면은 이게 언제든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라는 식으로 여겨지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지요. 자, 1년에 이제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는 뭐 내고 말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뭐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는 꾸역꾸역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장애인 관련법이나 장애 유형에 따른 설명 등이 뭐 이제 인식 개선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뭐 감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 유형이나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솔직히 좀 동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체적 결함에 국한시켜가지고 장애 유형 설명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애 태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좀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수의 비장애인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또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으로 생각에 좀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결함이 아닌 코로나19처럼 환경적 장애 등처럼 확대해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을 바꿔 결국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소수 국민이 아닌 모든 인류가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좀 인식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좀 내비치면서 이번 발표를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이나 30대 대기업이 실제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고 있는 곳이 60% 이상이 불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우리 기자님이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준비하시고 또 발표해 주신 이영주 기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인 주식회사 우연 시스템에 대해 송갑석 국회의원상 시상 장면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송갑석 국회의원상 표창입니다. 시상은 송갑석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 박종필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업체 대표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우연 시스템. 피사는 평소 남다른 양심과 봉사의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 송갑석. 수상하신 주식회사 우연 시스템 관계자분들께도 마음 담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구진영 사무국장님이 꿈을 짓고 발음을 같이 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구진영 국장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관리자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기업은 2001년 12월에 개원을 했고요. 빵과 쿠키, 유기농 과자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일반 사업장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장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우리밀빵을 생산하는 1공장, 그리고 우리밀 쿠키 등 제과류를 만드는 2공장, 국내산 유기농 곡물을 원재료로 유기농 과자를 만드는 3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본 사업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한 현황인데요. 2003년 5명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 장애인 채용 인원수를 늘리면서 지금 2021년 현재 현장 인력 70% 이상인 4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장애인들의 급여 수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17억 원대의 총 매출을 올렸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떨어져서 16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장애인 근로자 급여 수준인데 보시면은 왜 이렇게 급여 수준이 낮지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의 근로장애인 노동 시간은 월 평균 138시간으로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월 근무 시간 209시간에 대비 약 66% 수준에 있는데 그 사유는 장애인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장기 근속은 장애인의 자립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 숙달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로인 고용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햇섭 사업장으로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출고되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전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위생관리 부분인데요. 이에 우리 지금 현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작업장은 PT에 보시는 바와 같은 위생복을 착용해야만 입실이 가능하며 위생복 착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체 착용을 하게 됩니다. 위생복은 탈의실에서 착용을 하고요. 각 사업장 입구에 들어가면 위생전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위생전실에 도착해서 위생화를 착용을 하고 먼지 흡입을 한 다음에 손 씻기, 손 건조, 그리고 알코올 소독, 에어샤워 등을 통해서 통해서 몸에 붙은 위생복 밖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라든지 먼지, 그리고 손에 붙은 세균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나서 현장에 입실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손 세척 소독 방법 부분인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손 씻기 부분을 실천을 하고 계실 건데,
다시 한번 그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비 세척을 하고 비누 묻히기, 거품 내기, 문지르기,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 씻기, 그리고 헹구기, 그 다음에 손 건조, 손 소독을 한다고 하면 손에 붙은 세균을 완벽하게 제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관리의 장애인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관리하느냐라는 것인데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글보다는 현장에서 지도하는 거와 이미지 안내판을 활용하여 반복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동료 참여자분들이 동료 참여자분들의 행동에서 학습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들의 모범적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생관리가 어려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회사나 보호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 유형에 맞는 시설 구조를 갖춤으로써 참여자가 장애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위생관리 부분에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똑같이 통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비장애인 분들은 귀찮다, 깜빡 잊었다 등등 이런 요령을 좀 부리시면서 이런 핑계들로 좀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발달 장애인들은 학습된 것에 대해서 이행력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우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근로활동 참여 부분인데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각 사업장은 공정의 직무를 통해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 수행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고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파악하여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발달장애인은 신체 기능적인 부분들이 양호하나 인지학습적인 부분이 약하여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체장애인은 신체 기능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인지학습적인 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를 다루거나 하는 공정에 직무에 배치를 하면 유리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중요한 필요 요소가 신체적인 것이냐 인지적인 것이냐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맞게 장애인을 고용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관리를 하시면서 운영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하고 직무관리에 필요하면 장애인 고용공단의 직무지도원, 이게 취업 알선이 된 장애인분들의 직무지도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직무지도원을 배치를 해줍니다. 직무지도원을 배치를 해주고 내지는 근로지원인 제도라고 해서 근로지원인을 배치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분들 채용 부분에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곳은 저희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시튼 베이커리 5분 현장인데요. 이곳에는 장애인 4분이 빵이 성형이 돼서 나오면 발효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발효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오븐에 넣고 오븐에서 구워진 상태를 판단을 해서 꺼내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활용된 도구 세척, 그리고 작업장 청소까지 관리자 없이 장애인 4분이서 모든 공정을 다 소화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은 저희 시튼베이커리의 내포장실인데요. 이곳에서는 비장애인 2명하고 장애인 3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제품별로 포장지, 유통기한 날인 및 이물 검사, 포장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그 제품의 이물 부분에 대한 검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비장애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장애인 분들도 이 이물 검출 부분에 참여를 하시면서 훌륭하게 제 몫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그 외포장실입니다. 외포장실에는 비장애인 2명, 그리고 장애인 3명, 근로지원인 2명이 그 완제품 라벨링하고 주름 잡기, 그리고 거래처별 분리하여 출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비장애인도 숙달이 필요하듯이 그 장애인에게도 숙달이 필요하고 숙달 정도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맡은 업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인데요. 아마 이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내지는 전화 문의, 방문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실 수 있을 건데 개괄적인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그 공공이나 민간이나 그 의무고용률이 있는데요. 이 의무고용률에 준한 기준인원 최소 1명을 제외한 초과 인원에 대해서 경증, 중증,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매월 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인분들의 급여 보충, 보충급여 부분에 이 장려금을 활용을 한다면 그 보수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여기는 이제 시설 장비 무상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는 좀 글이 좀 많아서 이제 홈페이지를 좀 많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을 하면 그 장애인분들 출퇴근용 승합 차량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무상 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업주분한테 아마 이런 부분들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비용 지원 등을 연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시설은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설치 보수 비용을 연 1% 정도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 보조공학기기,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등 이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 고용하는데 유용한 자원들을 연계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비장애인 분들은 그 노동청 워크넷 같은 데다 구인 등록을 해서 그 대상자 알선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분도 워크넷에서 알선을 해주시긴 하나 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알선을 받고자 한다면 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그 알선 요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 알선을 하시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전문가분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사업장 직무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알선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 현장 평가 지원 등을 통해서 직무에 적정한 장애인이 고용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대까지 말씀드린 것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우리 국장님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신가, 아니면 우리 공단의 활용법을 제대로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5년 이상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셨고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거나 또 준비하시는 사업주분들에게 경험자로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장애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사업주분들이 제일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이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작업 능률이 없고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 유형이 15가지로 분류가 됐고 중증과 경증 장애가 있고 그리고 우리 비장애인 분들도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르듯이 우리 장애인분들도 장애는 있지만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런 잔존 능력을 가진 장애인분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고용을 하다 보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도 단순히 장애인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하는 프로슈머로 같이 우리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예. 사무국장님의 의견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구진영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인 사단법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협회와 주식회사 엠텍 정보 두곳에 대한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손용호 중앙회장님상 시상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용호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장 표창입니다. 시상은 손용호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장을 대신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 박종필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업체 대표께서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협회 기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타의 기감이 되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장 손영호. 표창장 주식회사 엠텍 정보 기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타의 기감이 되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장 손영호.
수상하신 사단법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협회와 주식회사 엔텍정보 업체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이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현장에 교육 환경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순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이자 광주 여성장애인연대 대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여성장애인연대 대표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 중에 있고요. 저희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사례와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2019년도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교육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 처용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여성장애인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지적장애인 2명이 파트너 강사로 같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반기에 총 74개소에 678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대면 교육이 효과적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다양한 노동력 제공, 지역사회와 관계 개선에 대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현장에 가면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이용 장애인 강사는 계단이나 턱 때문에 교육장에 접근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또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블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시설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그 공단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그리고 교육 현장의 편의시설 상태에 따라서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적절한 강사를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에서 꽤나 큰 기업에 속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을 말하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기업이라 당연히 엘리베이터 정도는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교육을 나가면서. 그런데 교육 장소가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어떻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계단 높이가 일반적인 계단 높이하고 또 달리 많이 높았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물론 없었고요. 어찌됐든 정해진 시간에 교육은 해야 했습니다. 단상도 매우 높은 편이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법정 의무 교육이라 이 기업 임원들이 교육에 다 참여는 했지만 이렇게 노트북들을 다 켜고 업무 중이셨습니다. 임원들만 대면 교육이었고 생산 현장과 지사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담당자가 교육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교육 강사들이 매우 힘드는 교육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이 끝나고 이틀 동안에 거쳐서 교육을 여기 실시를 했었는데 이제 다음 날은 첫날은 임원들 대상, 그 다음 날은 중간관리자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오기에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전 지사 그리고 생산 현장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할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틀 동안에 거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반응이 좋았나라는 의심이 갈 정도였어요. 이곳은 이 세 번째 사례는 장애인 기업 사례입니다. 생산 현장의 직원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곳이라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 시설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장애인 주차장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주가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주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직원들까지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담당자 한두 분과 장애인들만 교육에 참여시켰어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안전모도 보이고 그렇죠. 건설 현장 사무실 사진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사무실 직원 대상 교육이라면서 교육 신청을 했었어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건축 공사 현장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건축 공사 현장 상황이 대충 상상들이 가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장애인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고 거기에서 안전모를 주면서 머리에 쓰고 건축 장비 사이로 임시로 설치된 계단으로 언덕의 사무실 교육장으로 현장 경비원이 안내를 해주셨어요. 겨우 어렵게 교육장으로 가서 교육을 하러 가는데 이제 노트북은 제가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에 다른 교육 장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저히 교육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꿋꿋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그 장애인을 채용하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척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의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게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치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실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이곳에서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아기부터 인형은 금발머리에 늘씬한 바비 인형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인형이랑 안면 장애가 있는 인형도 가지고 놀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레고 인형도 많이 가지고 놀죠. 레고 인형도 비장애 인형만 있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레고 인형도 아이들이 접함으로 인해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교육해 보면 어릴수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더 소극적이고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이터도 이런 놀이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심한 장애가 있어도 장애를 느끼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놀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스포츠를 즐기고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에게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누구 배려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회 환경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달라져야겠죠. 다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높낮이가 다른 손잡이가 있다면 어린이나 저신장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불편하지 않겠지요. 어느 곳에서나 불편하지 않게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 어떤 건물에나 비장애인 화장실과 함께 꼭 같이 있다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오른손만 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왼손 사용자나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 손잡이는 대부분 오른손잡이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식판, 오른손잡이들이 먹기 좋게 식판도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을 때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학생, 공무원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하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강사 자격증을 갱신할 때 교육을 한번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강의 콘텐츠 개발, 강사 간 서로 피드백 주기, 장애인 관련 법 재개정, 그리고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이슈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 지원 사업 수행 기간에 운영비도 지원돼야 합니다. 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홍보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인건비 등 이동식 경사로 마련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강사 수당에서 일부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강사 수당에서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2020년도 하반기에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경원팀을 진볼 드럼으로 했었습니다. 진보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팀을 지도하는 지도 강사비, 교통비 등 꽤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기관은 문화공연팀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달라지고 장애인들이 여러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직장생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비장애인을 상대로 현장에서 강의하시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출퇴근하면서 이제 교통편이 맨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고, 이제 직접 본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직장 생활을 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는 이제 입구에서부터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경사로, 엘리베이터, 그리고 화장실 등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장 생활을 날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어렵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한 기관에서 여성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17명의 여성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켰는데 정착해서 장기 일자리로 전환된 일자리 근무하신 분은 3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계속적으로 직장 장기 일자리를 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한개 날마다 근무해야 할 직장 동료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기관에서 올해도 여성장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 기관에서 여성장애인을 취업한 기관들마다 저희 기관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담당자를 제가 그저께 만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더니 의외로 올해는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정착해 있고 현재까지는 사업주나 거기에 취업해서 직장 다니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 또한 만족하고 있고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필수적으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꼭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기존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보람과 애환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신 이순아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분들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많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부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라는 걸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최고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제고되었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날이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홍보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시튼 베이커리와 광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대파자입니다. 세상은 꿈을 묻기보다 장애의 크기를 먼저 봅니다. 그 좋은 문제빵에 만드냐고 하지 마요라고 포기할까 그만둘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꿈을 봐주리라 믿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아준 사회적 기업 시튼 베이커리.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랜 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꿈들을 꿈고 있어요. 정직하고 맛있는 빵으로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꿈.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꿈. 그리고 엄마 아빠와는 다른 꿈을 가질 아이에게 최고의 빵을 만드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꿈. 장애인들이 먼저 빵이야 거의 주는 것 같아요. 그 문제보다 꿈의 크기 먼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보다 속이 중요한 이 빵처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과 인정입니다. SK스토어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인사를 할 거야.
가득할 거야. 언제나 네 곁에서 느꼈던 행복을 너에게 전할게. 언제나 내 옆에서 웃어줘. 그게 나의 바람이야. 굿나잇 잘자. 오늘도 너무 수고가 많았어. 구름에 걸친 달빛도 너를 위로해 줄 거야. 힘든 슬픔 모두 다 멀리 사라질 거야. 지친 어깨 기대도 돼. 우린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네 곁에서 느꼈던 행복을 너에게 전할게. 언제나 내 옆에서 웃어줘. 그게 나의 바람이야.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청자님들과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광주에서 진행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붐업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